투자 자산별 포트폴리오 전략. 주식, 새로운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바람대로라면 미국 우선주의가 이끄는 미국 재건 전략은 제조업 생산기지 건설과 무역 적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비미국 경제에도 분명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접근하면 트럼프발 정책 위험에서 미국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존 공급망 파괴에 미국 기업들은 직간접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 전략에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공급망 파괴 위험은 실물 경제보다 기업 이익에 더 큰 타격을 미칩니다. 지난 수년간 높아진 주식 보유 기대 수익률의 눈높이 하향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주식시장의 전통적 순환 주기가 멈출 수 있습니다. 낙수 효과 단절로 국가 및 업종 간 상관관계가 낮아지며 차별화는 심화될 수 있습니다. 패시브한 주가지수 추종에서 액티브한 업종 전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술 혁신이라는 장기 파동 상승이 이어진다면 경기와 차별화된 실적 장세가 일부 테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주도한 강세 흐름은 수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예단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한 방어주 편입이 필요합니다. 배당의 매력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며 새로운 질서에 편승하는 수혜 국가와 업종은 성장이 아닌 방어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성공한다면 이는 미국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필자는 트럼프의 전략이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을 주장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비대칭적 성장 구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은 경제 규모 30조 달러 대비 국채 총액이 36조 달러를 상회합니다. S&P 500 시가총액이 50조 달러를 상회하고 뉴욕 거래소와 나스닥 거래소의 시가총액 합은 60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즉, 미국의 비대칭적 성장은 국가 경제 규모보다 큰 국가 부채, 그리고 국가 경제 규모의 2배에 가까운 시가총액으로 설명됩니다. 미국의 경제 재건 정책은 최적의 글로벌 공급망 아래 최대의 마진을 확보했던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파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기존 공급망의 낙수 효과를 누려온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주요국 주식시장의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주가지수와 S&P 500을 보유한 연간 평균 수익률은 13%, 최근 3년 기준으로 22% 수익률에 이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률입니다. 이번 강세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이 주도한 유동성 팽창과 기업 이익 증가가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며 진행된 설비 투자의 빅사이클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가진 기대 수익률에 눈높이 하향이 필요합니다.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의 투자에서 생산 단계로의 전환. 둘째, 부채 확장 대신 부채 축소로의 전환. 셋째, 글로벌 공급망이 아닌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미칠 영업이익률의 하락입니다. 다소 비관적 전망일 수 있으나 팬데믹 이후 미국 증시 강세장 경험이 전부인 대다수의 한국 투자자들의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됩니다. 투자 전략의 구체적 방향성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주가지수, BM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주가지수는 과거의 부산물과 같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성장이 현재의 주가지수 및 BM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주가지수 구성 종목의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변화를 선도하는 성장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주가지수를 추종해 베타를 창출하는 전략보다 새로운 질서에 대비하는 액티브한 알파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 주가지수로 널리 활용되는 MSCI AC 월드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지수에서 국가별 구성은 미국 65%, 유럽 14%, 일본 5%, 중국 3%, 한국 1%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종에서는 금융 18%, 소비재 16%, IT 26%의 비중을 가집니다. 미국과 IT 업종의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이는 세계 경제 질서 재편과 AI가 주도한 산업 구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결국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펀드 투자에 산업 구도 재편과 기술 혁신의 구조적 수혜 대상인 국가, 산업, 테마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보유에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필자는 미중 분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정책 모두 첨단 산업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기술 우위 기업의 생산기지 구축 전략도 생산성 비교 우위에서 최종 수요 절대 우위 전략으로 변한 G2의 과정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AI 침투율 확대와 기술 혁신 확산에 대한 대응도 산업 밸류체인 지배력과 기술력, 내수시장 규모 등 어떤 변수로 접근해도 미국과 중국 중심이라 이러한 주장을 더욱 뒷받침할 근거로도 작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하자면 주식 보유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미국 7대 중국 3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을 동일 비중으로 보유하여 20년의 투자 성과를 확인하면 실현 수익뿐만 아니라 변동성 제어에도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단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한 방어주 편입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배당의 매력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며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역발상적 시각으로 배당주 비중을 늘려가야 합니다. 새로운 질서의 편승에 기회를 갖는 방어주는 국가로는 인도, 업종으로는 사이버 보안, 전력망, 방위 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장이 아닌 엣지 있는 방어주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 및 개별 업종 투자에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파트에서 강조할 AI 기술 혁신 경로와 관련 업종들의 투자 전략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